식물은 여러분 집안의 기운이 맑은지 탁한지, 생활의 리듬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를 드러내주는 집의 상태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보러 갈 때도 저는 꼭 집안의 식물들을 한번 쭉 둘러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식물들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잎이 축 늘어져 있고 계속 말라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집은 채광, 통풍, 습도, 동선, 청결 같은 기본 기운이 막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식물은 다 좋은 게 아니라 장소와 형태와 크기를 잘못 고르면 오히려 기운을 빼앗고 일을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방에는 가급적 식물을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안방은 침대를 중심으로 사람이 하루 동안 소모한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음 날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에 식물을 두면 식물이 주는 정화보다도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기운을 식물이 가져가는 모양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원룸처럼 침대와 생활 공간이 한 덩어리인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럴수록 화분의 크기를 줄이고 침대 멀리맛이나 바로 옆에는 두지 말고 최소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 키보다 훨씬 크거나 덩치가 과도하게 큰 식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키 큰 식물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식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해지면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의 기운을 식물이 과하게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아주 넓고 채광과 통풍이 충분한 집이라면 큰 식물도 잘 소화하지만, 공간이 크지 않은데 덩치 큰 식물로 꽉 채워버리면 답답함과 피로감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뾰족한 식물은 충돌의 기운을 만들 수 있으니 크기와 형태를 보셔야 합니다. 뾰족함은 자연의 이치에서 찌르고 부딪히는 기운을 상징하는데, 식물도 잎이 크고 날카롭게 뻗어 있으면 집안의 말과 행동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주 작은 다육이처럼 크기가 작고 형태가 곱게 정돈된 정도의 뾰족함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가 경계하는 건 누가 봐도 크고 날이 서 있는 뾰족함입니다. 네 번째로, 덩굴 식물과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치렁치렁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는 일을 꼬이게 하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덩굴은 말 그대로 감기고 얽히는 형상이라 일이 꼬인다는 이미지와 겹치고, 특히 벽을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키우거나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면 공간이 처지고 어수선해 보이면서 기운의 흐름도 정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쁘다고 해서 집안을 덩굴로 과하게 장식하기 시작하면 깔끔함보다 복잡함이 먼저 늘어나는 집이 생기니, 이 부분은 특히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집에서 피해야 할 식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숭아나무처럼 예부터 음기가 강하다고 보는 나무는 집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그래서 집안에서 키우기보다는 바깥쪽에으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 많습니다. 둘째, 스킨답소스처럼 덩굴 형태로 벽을 타고 올라가게 키우는 방식은 일을 꼬이게 한다는 상징과 겹치기 쉬워서 하려면 덩굴이 난잡하게 퍼지지 않게 짧고 단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독성이 뚜렷한 식물은 풍수 이전의 생활 안전 측면에서도 집안에 오래 두는 걸 피하는 게 맞고, 특히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있는 집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벽걸이 식물 중에서도 아래로 축 늘어져 내려오는 형태가 강한 것은 처지는 기운으로 해석되기도 하니, 걸더라도 짧고 단정하게 유지되는 종류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집안에 두었을 때 비교적 좋은 기운을 돕는 식물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첫째, 금전수는 이름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분명해서 많이들 키우지만, 문제는 이 식물이 예쁜 대신 환경 변화에 예민할 수 있다는 점이니 내가 식물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둘째, 몬스테라는 잎이 갈라져 보이긴 해도 전체 형태가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고 크기도 다양해서 공간에 맞춰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인테리어로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셋째, 여인초는 비교적 잘 크는 편이고 공간이 약간 음습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나는 곳에 두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 도움된다고들 말하니, 집 구조상 습기나 정체감이 고민인 분들은 참고할 만합니다. 넷째, 테이블야자처럼 잎이 뻗어 있어도 전체 느낌이 부드럽고 정돈되는 식물은 뾰족함의 부딪힘보다 가벼운 생기 쪽으로 해석되기도 해서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오째, 고무나무는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고 집안에서 존재감이 있으면서도 잎의 기운이 둥글고 안정적으로 느껴져서 과하게 크지만
않게만 키우면 공간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외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난초인데, 잎이 뾰족해 보이더라도 예부터 개업이나 사업, 시작 선물로 쓰였던 이유가 있을 만큼 사람의 기운과 교감한다는 상징이 강해서 부담되시면 잎이 넓은 난초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 매화나무는 전통적으로 좋은 복과 출세의 상징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서 주택이나 전원주택처럼 마당 조경이 가능한 분들은 참고할 만하지만, 아파트 실내에 억지로 들여놓기보다는 환경에 맞게 밖에서 맞이하는 기운으로 활용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물은 집안 기운을 돕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안방처럼 사람의 회복의 우선인 공간에는 조심해야 하고, 덩치가 과도하게 큰 식물이나 날카롭게 뾰족한 형태, 덩굴처럼 얽히는 형태, 아래로 치렁치렁 늘어지는 형태는 집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관리와 배치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공간에 맞는 크기, 둥글고 정돈된 잎의 형태, 관리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금전수, 몬스테라, 여인초, 테이블야자, 고무나무처럼 안정적으로 생기를 주는 식물을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생활의 흐름도 정돈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식물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두었는지, 너무 크지는 않은지, 덩굴이 과하게 퍼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안방에 있지는 않은지, 이 네 가지만 점검하셔도 오늘 내용은 충분히 실천이 됩니다.